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까지의 왕에 대한 어떤 최고 지도자를 부르는 말에 대한 개인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왕의 명칭도 몇 개 이제 사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고, 또 다른 나라에 쓰는 말하고 교차로 이렇게 교차로 비교를 하면서 도드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복수의 표현, 2개 이상의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본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 그렇진 않죠.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제가 쭉 이제 문화의 힘 에서 다뤄봤던 그 기조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편견이 들어간 그런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말의 특징이고 우리 문화의 깊이이기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와 말들이.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매번 다뤄서 인트로식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당군 왕검이라고 하죠. 고조선의 뭐랄까 최고 지도자의 명칭이죠. 보면은 이제 이거는 탱게르라고, 이거는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쓰고 있는 말이죠. 터키, 카자흐스탄, 몽골. 이 자체가 신으로도 언급이 돼요.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래가 엄청나게 깊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언어를 개발한, 문자를 개발한 그런 문명이죠. 우리 고조 환단고기에 수미리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거. 그거는 우리의 정서, 위서 이런 논란을 떠나서 옛날 것을 구두로 전해지다가 그것을 또 필사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가운데 의견이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벼간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적, 심지어 과거의 설화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당군 설화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지금은 당군은 역사잖아요. 그럼 당군 이전에는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당군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고 있고, 세계에 누구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까지 그걸 도외시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설화나 전설만 가지고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이후에 그게 발굴로 이어진 사례가 많거든요. 사람들의 입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수만 년 아니겠습니다만 수천 년 이상 전해져 왔다는 것은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게 그 가운데서 좀 틀어지고 과장이 됐을 수는 있지만, 제가 쭉 살펴보기엔 그래요. 자, 그 수메르 문명에서도 그들이 신을 딩게르라고 불렀다는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군은 탱게르 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도 이미 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었다. 탱게르 칸이다, 하늘의 왕이다,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왕금인데,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건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지금 우리가 쓰는 왕이다, 왕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미 쓰이고 있었다. 한자가 발명되기 전에도. 그죠? 자, 그리고 한자도 우리 동이족이 발명한 거다. 그 홍산 문명에서 시작된 문명이 우리 고조선 문명의 뿌리일 가능성이 크고, 그 문명은 황하 중류 이상의 황하 문명이나 황하류의 장강 문화, 장강 문명, 그런 것보다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빨랐다. 엄청난 기간이죠. 100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년. 그러면 그대로 전해졌을 것인데, 자, 그런 이야기도 다른 데 해보기로 하고요. 그때 이미 왕이란 말이 있었다. 이건 사실 음차를 한 거거든요. 금은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당군에서 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왕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칸이라는 단어를 쓰는 민족 이주 세력과 현지의 세력,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고음 세력,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구려나 백제도 보면은 중국 기록을 보면은 당시 자기들의 수도 이름이 뭐 부여도 있고 뭐 국내성, 평양성, 뭐 요동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다 고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통칭해서.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울은 한양인데 우리는 한양이라고 안 부르고 서울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검은 칸에서 왔을 수도 있고 우리 토착 세력이 가장 신성시하던 존재인 곰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쓰는 김씨 할 때 김자, 쇠검자가 곰에서 왔다. 이런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일본에서 가면은 가미라는 게 신이잖아요. 가미카제 할 때. 예, 그래서 이 두 문화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묘하게도 발음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교차됐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가야의 가라는 사실 검다는 뜻이고 중앙아시아 전반 전 세계에 걸쳐서 쓰고 있죠. 카라라는 단어로서. 카리스마, 영어에도 카리스마가 있죠. 검은색의 힘이죠. 네. 또 우리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평상시에 그 이제 가라가 된 것인데 동시에 우리는 검었다 할 때는 그는 곰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자, 문명이 융화가 됐다고 보고, 이 하늘에서 온 사람하고 웅유하고 결혼을 한 거니까 하늘의 왕이라는 명칭인 단군에서는 탱겔의 칸이고, 왕금이라는 명칭에서는 토착 세력의 어떤 보면 숭배의 대상이든 곰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칸도 되고 곰도 된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음 자체가 이런 게 있고. 자, 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왕칸이다 또는 왕곰이다. 예. 근데 이 왕의 발음이 원래 뭐였을까? 요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미 밑에 나왔는데 신라에서 여러 가지 왕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말의 뿌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지금이랑 그때랑 중요한 단어는 발음이 별로 안 바뀌었다.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한자의 발음을 한자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한족의 작품이고 우리가 그걸 차용을 했다. 중국 발음하고 비슷하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말을 갖다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한글은 사실은 뭐 한자 발음 표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다. 뭐랄까 발음 기호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사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금.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발음을 이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어선 사자 저거는 네, 제가 그 아사다를 아딸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와 같아요. 그래서 이금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이금이 임금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임금은 왕금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왕자를 써가지고 왕금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왕금이라고 안 불렀을 수 있다. 임금 이렇게 불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자, 지금 이제 환단 고기는 보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저기 뭐 파미르 고원이나 중앙아시아 고원지대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명이 서쪽으로도 흘러가고 동쪽으로도 흘러가고 남쪽으로도 흘러가고 이게 환단고기가 말하는 전 세계 문명의 전파고 기독교의 어떤 고대 문화를 해설하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변 국가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신화하고도 유사해요. 저기는 공통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우리의 원류도 거기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환운이 뭐 와서 신시국, 뭐 환국, 신시국, 뭐 배달 신시국, 배달국 뭐 이러다가 이제 고조선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즉 뭐 그게 신시국, 배달국 이 되기 전에 있던 곳, 그 이제 마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부도지예요. 이거는 한단고기보다는 좀 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을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서 문명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확장력을 가진 그런 문건이에요. 여기 보면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른쪽 한자 적어놨죠. 이거랑 왕금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때부터 저런 말 쓰고 있었다.
인간 사이의 통치자를 쓰는 말이다.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이사금은 입금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입금이면 그게 이제 한자로 그 차음되는 과정에서 왕금, 당군 왕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까 곰이나 뭐 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임은 무슨 말? 우리나라 말 임이 있잖아요. 임이시여. 그리고 손님, 우리 공손을 표현할 때 단님자를, 상대방을 높일 때 단님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부도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부도지만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태초의 문명의 뿌리에서는 여성 왕국이었다는 거죠. 여성이 통치를 했잖아요. 이게 마고죠. 마고의 뒤를 이어서 분리를 통치했던 두 사람의 주요 인물도 여자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이미 옛날에는 여자를 말하는 뜻이었다. 그게 지금 일반화돼서 님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사극 같은 거 보면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임자라고 부르잖아요. 임자.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왕금이나 임금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강기 때문에 옹칸, 왕칸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곰과 칸이 어디선가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문명이라는 그 파도가 한 번에 걸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흘러왔을 때 그게 어차피 뭐 모든 인류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지금 번져간 걸로 돼 있으니까 여러 차례 왔을 수도 있다고 봤을 때, 그때 들어왔던 말도 같은 칸이었는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활동했던 영역에서는 곰이라는 단어로 정착을 했고, 그 다음 새로운 유행이 들어와서 그때는 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게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이사금, 입금이라고 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임금, 왕금 했을 때 이거는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잉카 문명하고 연결이 돼요. 잉카, 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임자할 때 임자, 임금할 때 임자, 왕금할 때 왕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설명은. 자, 그럼 삼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리깐 이것만 해볼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차차웅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 골랐습니다. 마리깐, 뭐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간인데 마립 더하기 간이고, 간은 칸이고 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격음하고 저 경음을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간이라고 돼 있고, 그게 왕이라는 뜻이고 칸이죠. 마립이라는 게 뭐냐? 마립은 말이고 머리다. 머리예요,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 머리라는 단어는 마리하고 통해요. 마리는 뭐야? 제가 봤을 때는 마구의 본명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지역에서는 마리라고 부르고 어떤 데서는 마구라고 부르는데, 우리 쪽으로 와서 그걸 높인다고 해서 뒤에 고자가 시어머니 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 할머니를 해서 마리고 하다가 마고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대단한 것이, 성경이 이제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이미 남성 우위의 사회로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고, 그 성경의 중심 인물도 예수죠, 남자인. 그렇지만 마리는 예수의 엄마의 이름으로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마리아, 메리 뭐 이런 것은 서양 이름에서 여성 이름으로 되게 흔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저런 명칭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마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머리란 말로 남아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옛날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직결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 이 설명한 세상보다 훨씬 그 이전의 세상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두머리란 말이 있죠. 그것은 뭐 소의 머리를 쓰는 말, 그는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말인데, 우두는 마리를 설명을 더 깊게 해주는 뭐 형용사, 그건 다른 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걸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리자가 들어가는 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신령 쓰는 산이고, 하늘과 뭐랄까 접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성지예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저 전북 부안인가요? 전북 어딘가요? 진안에 있는 마이산. 뭐 말의 귀를 닮았다 그러는데 말이산도 있고, 그런 이름 아주 많습니다. 전국에. 마고산, 마고는 마고산성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말이 산성이 있고, 마고산성이 있고, 말헐산성이 있고 이래요. 자, 그래서 이게 살아남아 있다. 지금 우리는 이 머리로 이 뜻으로밖에 안 쓰지만,
자, 그래서 마리깐이라는 뜻을 그렇게 해보면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다. 예. 자,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단어로 대체를 해보면 각한이 있어요. 각한. 각한. 이거 이제 중앙아시아 때 가끔 나오는 표현이죠. 각한. 칸칸이에요. 왕 중에 왕. 예. 그게 우리 예전에 직급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삼국시대 보면은 제가 언뜻 지나가다 들은 것만 해도 가간이 있고 각간이 있죠. 각간 누구가. 이게 다 우리 신하들의 명칭으로 호칭으로 살아남았어요. 상칸이 있죠. 상칸. 이게 윗상자도 옛날부터 썼단 말이에요. 상칸은 뭐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마리깐하고 같은 뜻이에요. 상칸은. 그게 저는 우리가 왕을 부를 때는 상감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칸도 같은 뜻이죠. 칸 중에 높은 칸, 대칸. 대감이죠. 대감. 자, 그리고 그런 높은 존재는 뒤에 대감 마님자가 붙죠. 남자인데도. 그만큼 마님은 뭐냐? 마리님이잖아요. 머리님. 엄청나게 존칭어가 다 붙은 거예요. 예. 자, 마리까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부, 현재 신라 쪽이죠. 우리가 신라 장군 이사부 하는 거, 이사부고, 이거 한자로 보면 저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부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적었냐면 태종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태종인데, 저 태자는 뭐냐면은, 이끼란 뜻이에요. 이끼 태자요. 그 다음 종자는 마루종자예요. 자, 이 말은 이사부를, 태종이라고 적었을 때, 이걸 서로 이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두 개를 참고해서 읽어야 돼요. 자, 이끼라는 거, 앞에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익. 예? 그때도 이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기한 것은. 신라 시절에도 이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아까 이시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금, 입금. 그럼 부자는 뭐라고 읽었을 것이냐. 지금 남자를 이야기한 뜻이지만 그때 여자도 부자를 붙였어요. 높이는 뜻이에요. 부는 마루하고 같다. 즉 발음이 마루라는 뜻이에요. 이사마루. 이게 뭐냐. 마님, 이사마리, 이사머리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신라 시대에도 마루를 마루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이사부는 실제 어떻게 불렀었느냐? 예, it마루, it마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로 하면은 it마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대감마님 같은 그런 것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밑에 거칠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칠과 황무지 거칠 황자인데 그때도 거칠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황을 거칠다로 읽었다는 거예요. 서로 양쪽으로 서로 도와줘요. 네. 자, 거칠마루죠. 거칠부는 거칠마루로 읽었다. 거칠마님, 거칠마리, 거칠머리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마립은 마리하고 같은 통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하고도 통하는 말이고 이것이 이제 뒤에 우리 문명에서 여러 가지 말로 파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님자가 있고 마마 있죠. 마마는 아주 높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마마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그 애들한테 많이 걸리는 병을 옛날 마마라고 그랬잖아요. 마마 얼굴 엉는 거. 예. 그리고 또는 이제 삼신 할매를 또 마마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고는 우리 굳이 따지면 마리님 정도인데 그게 한자로 채용될 때는 고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존칭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마고로 귀착이 됐을 때. 예. 그 외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거든요. 예. 마고가 마리아와 같은 것은 분명하다. 우리 기억 속에서는 없었지만 문화적인 흔적 속에 DNA 속에 남아있는 그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성 제사장의 이름. 예. 그리고 훈족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를 떨게 했던 그 유목민족 시대만 보더라도 서양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유목민족 중에는 여자 장수들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그 흉노족 훈족이죠. 자기들이 흉노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것도 참 보면 역사의 편견이에요. 예.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한 나라를 꼼짝 못하겠단 말이에요. 사실 흉노는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당시 한나라보다 훨씬 큰 위상을 가졌던, 전국을 통일했던 한나라를. 예. 자, 그 나라의 사람들이 흉자, 노자를 보면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흉노라고 불렀던 적이 없어요. 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뜻 자체가 물론 흉폭한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비천하고 흉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후대가 그들의 이름을 남겼어야 되는데 중국 역사에는 당연히 안 남겨져 있죠. 예. 왕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추장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밀려나가가지고 후발 다른 이제 이목민족에 밀려나가지고 유럽에 오로도 몇백 년 정착을 하면서 유럽을 이제 지배한 셈인데 그때 그들의 이름은 훈족이란 말이에요. 훈족. 예. 그럼 훈인데 그게 뭘까? 이건 약간 몇 번 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시에 동북아시아 문명에서는 중국을 포함해서 한자라는 명칭, 크다라는 거, 한. 예. 그죠? 그래서 그 칸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오면 간도 됐지만 직급 용어로는 우리 통상 용어로는 한이 됐어요. 한이. 그 칸의 뿌리 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문화 속에서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예, 한강부터 시작해서 한이 맺혔다 해서 한도 있죠. 우리나라 이름도 한국이죠.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마한, 변한, 진한도 다 삼한이죠. 한이 그 당시는 정말로 나라 이름으로서는 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도 한자잖아요. 그 한나 아무 의미 없어요. 한나라 한자라고 그래요. 자기들도 한족이라고 하죠.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이라고 그러고. 그게 한자에서 왔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칸에서 온 거예요. 칸의 민족이다. 그러면 그 칸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기 문화 속에 녹여내서 늘 써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크게 맺혔다가 아니고 우리는 한이 맺혔다 이렇게 쓰잖아요. 억울해서 한이 맺혔다. 크게 맺혔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나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중국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그러면 그 훈족도 한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큰 민족이다. 칸의 민족이다. 그 서양 고고학에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카네이트.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칸의 나라. 네이트는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예? 카네이트. 그게 그냥 훈족이에요. 훈.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고, 자, 마고, 마리 말씀을 드렸고, 메소포타미아에 처음에 이제 수메르 민족이 이제 정착을 하고, 그 다음 여러 번이 바뀌면서 거기 초창기에 이제 인류 문명에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온 것으로 돼 있고, 서양 문화의 뿌리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좀 건너갔다고 보기 때문에 서양 쪽에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조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전지를 안 했죠. 그 메소포타미아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그 뭐, 수메르가 뿌린 문화를 흡수한 이제 지역 토착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고 거기는 문화 이제 수메르인 자체는 좀 없어진 거죠. 예, 흩어진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시리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서 그 레반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세운 국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국가 도시에 보면 마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리. 정확하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메르의 왕의 수메르에서 신을 딩기르라고 했다고. 예. 그게 탱게르랑 같잖아요. 네. 여기서도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포석을 해놓는 거죠. 점들이 그 돌들이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 이름도 마찬가지고. 예. 자, 백제를 볼게요. 예, 백제. 백제를 보면은 공식적인 명칭은 건길지였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때 어라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라하. 예. 저는 이거는 좀 도전적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거는 뭐냐? 여기도 이제 제가 인터넷 잠깐 보니까 크다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동감입니다. 큰. 그럼 건길지, 지는 뭐 기말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람이죠, 사람. 그것도 약간 높이가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쓴 것 같아요. 지자를 됐고 그러면은 길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아래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 큰은 그때 격음을 잘 안 썼으니까 건이라고 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건알지 이렇게 됐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것을 차음하는 과정에서 뒤에가 이영의 기억 발음이 묻어온 거죠. 예. 그래서 건길지. 그래서 신라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김알지랑 같다. 아래서 나온 사람이다. 예, 큰 아래서 나온 사람이다. 자, 보면은
뭐 부여든 고구려든 그 탄생설화에 보면 아래에서 나왔죠. 예. 그 뿌리가 또 부여 백제가 된 거니까 백제도 탄생설화가 아래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 또 신라도 기말지잖아요. 이게 삼국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을 숭상하면 새는 뭐냐? 새는 하늘의 전령이에요. 하늘의 선물을 전달해주는 대상이고 새가 앉는 곳은 나무예요. 나무가 높을수록 튼튼할수록 새가 와서 앉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현재 우리 DNA 문화적 DNA 깔리는 많은 것들이 거기가 들어있고 거기에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길지는 저는 쉽게 말해 큰 알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을하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 쓴다고 그랬거든요. 이 중국 기록인데 보면 저는 지금도 그런 말씀 있죠.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는 부르는 말이에요. 폐하, 을하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을하가 무슨 말이냐 알면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을, 알하 똑같죠. 그럼 건길지하고 일맥상통해요. 예, 큰 알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큰 알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알이란 말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알은 상당히 물리적인 거예요. 그 많은 문명에서는 태양으로 생각하고 알라에서 나오신 것처럼 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두 개를 구분했었어요. 알은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느낌을 강하게 놓고 그 알이 뜻하는 알의 뜻이 뭐냐? 그런 강력한 존재, 그게 신이든 뭐든지 간에 그 강력한 존재가 슬퍼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그것은 을이에요. 우리는. 예,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해석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장난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체화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을. 예, 그 말 듣고 뭐가 뭉클해지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을은 아래서 왔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알은 물리적인 거, 을은 정신적인 거. 예. 그래서 을하하라 불렀다.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예.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남아죠. 어안이 붕붕하다. 어안이라는 게 임금의 얼굴이잖아요. 그걸 을의 안이라고 불렀고 어전이라고 하고 이게 한자의 종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무슨 조선실록 같은 데는 이런 게 전부 다 한자로 적혀져 있을 거예요. 차음이죠. 우리말인데. 예. 그래서 알은 뭐 전 문명에 걸쳐서 특히 중동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태양, 신 이런 걸로 쓰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는 만주어에서도 아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냐? 이거 해라는 뜻입니다. 태양. 예, 비슷하죠, 우리랑. 예. 자, 그 다음 발해를 먼저 해볼게요. 고구려 전에. 발해는 왕을 가독부라고도 부르고 중국 기록에 성왕이라고도 부르고 부를 때는 기하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기하부터 해볼게요. 자, 이것은 중국 사신이 예를 들어서 발해를 방문했다가 그 뒤 쓰는 말을 듣고 차음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예. 기하, 하는 전하, 을하하 이랑 같다고 보고 기자는 저는 큰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격음이 없었으니까 건하 이랬겠죠. 예. 그러고 뭐 리듬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 그래서 이건 제 추정입니다. 건자에서 왔을 거라니 크다. 큰하. 예. 큰 님이시여. 위대하신 분이여.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성왕은 뭐 씻고 성왕이라는 말도 쓰고 가독부란 말도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독부란 단어는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말을 추적해 보면서 그 당시 역사적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을. 가독부는 붓자는 쉬워요. 붓자는 뭐 마마나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 신라 시대도 썼던 말이잖아요. 그죠? 마마나 말이나 머리나 이런 뜻인데 가독이 뭐냐? 가독이. 예? 요거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느냐? 흉노에 보면 이대 선우, 이대 왕이라고 돼 있는데 묵돌선우라고 있어요.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묵돌선우예요. 선우는 왕이라는 뜻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묵돌이 뭐냐? 어디서 왔는 뜻이냐? 지금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바타르에서 왔다. 예. 그걸 받아 적는 과정에서 저렇게 됐다. 저게 지금 한자 발음으로 읽었으면 저거하고 전혀 거리가 없어요. 예. 자,
저때 당나라 사신들이 가서 제 말을 듣고 적은 건데 그 당시 중국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하고 똑같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자 발음을 우리 발음으로 읽어야지 다 해석이 돼요. 즉 우리 그 당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읽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읽혀지니까, 그래야지 앞뒤가 다 맞으니까. 이걸 지금의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묵돌 선우가 바타라에서 왔다. 지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라고 같아요. 울란바토르가 붉은 영웅인가 그랬죠. 자, 여기서 비슷한 것은 이걸 읽을 때 바타르 할 때 타르에 훨씬 강세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바자는 좀 약하게 발음이 되고. 그래서 돌이 포인트예요. 돌이 타르예요. 그 앞에는 좀 덜 중요해요.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로 읽으면 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바타르라고 읽지 않았을까? 바타르 마마, 바타르 머리 이렇게 읽었지 않았을까? 가독부가, 독자가 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참을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적었다. 자, 이것은 뭘 의미를 하는고 하니 발해가 고구려를 이었다는 게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의 그 지휘부조차도 그렇고 수뇌부조차도 그렇고 구성원 전체는 말갈린이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을 따랐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고구려 표현과 말갈의 표현이 같이 들어있다. 바타르는 그것의 반전이다. 그래서 가독부라고 읽었다. 근데 부는 그 당시 신라에도 발견되는 마님, 한국식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가독부란 단어가 그래서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말갈 더하기 한반도 문화다. 그리고 그들은 대외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저 선 위에 우자를 해놓은 건데 저거가 지금 꺾어졌는데 저게 안 꺾어지고 밑에가 이렇게 왼쪽으로 삐쳤잖아요. 안 삐치고 바로 내리면 간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과거 기록의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우란 단어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전부 다 칸유로 돼 있었잖아요. 칸. 특히 중앙아시아 유목민. 우리도 칸이고 다 칸인데 예? 왜 여기서는 갑자기 선우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삐친 거 저거 하나 잘못으로 저게 저렇게 굳어졌다. 옛날 흉노 사람들이 보면 참 통곡할 노릇이다. 저는 이걸 선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간이라고. 이건 제 추정인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선우보다는. 선칸이다. 간은 왕이죠. 선은 뭐냐? 제 생각에는 센입니다. 센 칸이에요. 센 칸. 세다 하는 거 아시죠? 힘이 세다 할 때 세다. 옛날에 세다가 아니었을 거예요. 세다였을 거예요. 자, 그것은 뭐의 어원입니까? 우리가 쓰는 쇠붙이 할 때 쇠의 어원이에요. 쇠처럼 강하다. 세다예요. 그래서 센 칸이다. 힘이 센 왕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예. 그래서 가독부란 단어가 말해주는 것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 고구려 마지막입니다. 고구려는 개차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봐서는 호칭인 것 같아요. 그 고구려 왕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 성왕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발해에서는 보면은. 그런데 부를 때 을하하, 기하 이런 것처럼 부를 때 개차 이렇게 불렀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발해의 기하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차를 사로 생각하시고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해랑 연계시켜 보면 발해의 기하랑 같은 말이다. 같은 뿌리니까. 그들의 왕조 문화를 왕족이 쓰던 언어나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똑같다. 큰하다. 예. 위대하신 님이여. 이런 뜻이다. 즉, 을하하. 지금의 전하. 지금이 아니라 뭐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전하, 폐하. 이런 말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